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위스키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위스키를 숙성하는 캐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오, 캐스크. 근데 위스키를 숙성하는 캐스크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위스키의 풍미의 거의 한 50% 이상? 7, 8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풍미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캐스크는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 얼마나 재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크기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나무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이게 얘네들이? 다양하죠. 이제 큰 카테고리는 대부분이 참나무 오크를 사용하고 그 오크 내부에서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해요. 많이 쓰는 오크통을 보자면은 이제 아메리칸 오크, 그다음에 두 번째 유러피안 오크, 혹은 몽골리시아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쪽 나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메리칸, 유로피안, 그리고 이제 기타인데 대부분은 유로피안 쪽으로 속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왜 오크 나무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오크냐? 일단은 쭉쭉 잘 자라고요. 그 나무의 결이 촘촘해가지고 안 새요. 그러니까 오크통은 스테이블을 본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맞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쭉 잘 자라야 스테이블을 만들기가 편리하고, 맞닿았을 때 얘네가 조직이 촘촘해야지 안 새 나가요, 액체가. 그리고 오크가 액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화학적 성분들이 바닐라나 뭐 약간 그런 달콤한 향들을 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실제로 달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어떤 케미컬이고, 그게 오크가 되게 그거에 뭐 어떤 되게, 그리고 그 오크통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을 한번 차링을 하거나 토스팅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바닐린 성분들이 카라멜라이징 되면서 약간 그런 풍미들이 좀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크의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화이트 오크라고 하죠. 코커스 알바, 아메리칸 오크는 평균 수명이 한 300년 정도 되는 나무인데 보통은 한 100년 안 됐을 때 벌목을 해서 스테이블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빨리 잘 자라서 이미 다 자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락톤 같은 성분들이 더 많아서 차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바닐린 같은 성분들이 다 잘 나오는 그런 스테이블로서 효용 가치가 너무나 좋은 그런 품종이고, 유러피안 오크 중에서도 이제 저 커커스 로브 같은 경우는 조금 꼬불꼬불 자라요. 그 약간 붉은 계열을 좀 띠는 경우가 많고요. 스테이블로 벌목했을 때 알바보다는 그 아메리칸 오크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케미가 좋다. 그래서 훨씬 비싸요, 나무 자체도. 그리고 자라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어쨌든 유럽은 미국보다는 땅이 좁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저도 되게 생소했던 게 그 김창수 위스키 제품 중에 두 번째로 출시된 제품이 이제 국산 오크를 사용했잖아요. 신갈나무인가? 그런 로컬에서 자라는 나무를 활용해서 이제 만들죠.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쉐리 캐스크 위스키라고 해서 다 검붉은 느낌이 날 것 같지만,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는 되게 옅은 색깔이 나와요. 되게 밝은 호박색이 나오고, 유러피안 그런 스페니쉬 쉐리 오크 같은 걸 쓰면은 엄청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쉐리냐 버번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컬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미국에서 자란 오크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쉐리 와인을 담았느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자란 나무로 이제 캐스크를 만들고 거기에 쉐리 와인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풍미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쉐리 와인 캐스크다. 캐스크를 얘기할 때 사실 뭐 미국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라고 해서 200리터짜리 세 통을 만들어서 거의 사용을 하지만,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통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담았던 통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 다양한 캐스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나무의 품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메리칸 오크, 유러피안 오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폴리시라든지 각국의 어떤 그 나무들, 그 다음에 뭐 와인 같은 경우도 주정강화 와인만 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레드 와인을 담는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데킬라 같은 술을 담았던 캐스크, 뭐 사케, 맥주 이런 것들을 담았던 캐스크들을 굉장히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담았던 통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위스키를 담았을 때 풍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네네네. 그래서 뭔가를 담았던 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만든 원액을 첫 번째로 넣었을 때 퍼스트 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숙성 창고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그 원액을 꺼내서 제품을 만들고, 이 통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새로 만든 그 위스키 원액을 넣어서 두 번째로 숙성을 할 때는 세컨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숙성을 하게 되는데, 규모가 크고 좀 유명한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컨필까지만 캐스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은 이제 영세한 뭐 증류소라든지 아니면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 같은데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서드필, 뭐 리필 이런 식으로 뭐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재사용을 하는 캐스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한두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캐스크들이 많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거 중에 하나가 국내에는 이제 복분자주 같은 거 와인처럼 담잖아요. 복분자 캐스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위스키 그 증류소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와인을 많이 만드니까 와인 캐스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캐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나무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담겼던 이 통이고, 또 이제 몇 번을 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크기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증발량과 엔젤스쉐어와도 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엔젤스쉐어도 연관이 있고, 표면적 액체가 표면적과 닿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캐스크 사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아메리칸 오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라고 해서 20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가 스탠다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위스키 봤을 때 뭐 아메리칸 오크다 하면은 얘가 한 200리터쯤에서 숙성이 됐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0리터 정도 내외, 버트 뭐 혹은 펀천, 뭐 파이프는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캐스크들이 있다. 많이 쓰이는데 독특한 게 이제 혹스헤드라고 해서 한 225에서 한 250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혹스헤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원래 나오는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 재조립하는 캐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배럴 200리터짜리 배럴을 이제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해서 약간 이제 스테이블을 좀 첨가해가지고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큰 통에 이제 500리터짜리 통을 분리를 해서 스테이블 몇 개 빼고 이제 재조립을 해서 한 250리터짜리 통으로 만든다거나. 이게 종류가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세세히 들어가면은 되게 작은 통부터 되게 큰 통까지 이게 어마어마한데,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아메리칸 위스키는 대부분 배럴 200리터, 그리고 스카치는 대부분 이제 500리터 내외의 버시나 펀천, 그리고 이제 종종 보이는 게 이제 혹스헤드, 한 250리터 정도 되는 이렇게 쓰는 거고, 또 있죠. 좀 작은 걸로 하면. 뭐 작은 걸로 가면은 뭐 옥타브라고 해서 한 50리터 있고, 이거는 근데 좀 보기 힘들고, 커터 캐스크가 이제 뭐의 커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기준으로는 50리터가 4분의 1이잖아요. 버시나 펀천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125 뭐 요 정도? 그 아마 카발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비노바리크라고 해서 이제 바리크 캐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담았던 캐스크인데 보통 그게 한 225리터에서 한 250리터 사이 정도 사이즈의 캐스크가 또 존재하고, 스코틀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0리터 이하 사이즈에서 숙성을 하는 거를 이제 숙성 연수에 이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최대 한 700리터 정도 사이즈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튠이라고 해서 발베니에서 나오는 이제 튠 제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이제 솔레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더 큰 통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 원액들을 조금씩 남기면서 새로운 원액들을 좀 이제 추가해서 이제 일정한 그 퀄리티로 제품을 만드는 통이 있는데, 그 통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1000리터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숙성 연수에는 그 기간에 있는 그 기간은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좀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위스키 드실 때는 이제 좀 재밌게 드셔보시면은 뭘 담았냐도 비교해 보면서 드셔도 같은 브랜드에서 그렇죠. 재미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번캐 또 뭐
쉐리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싱글 캐스크, 그러니까 뭐 글렌드로낙 같은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독립병입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싱글 캐스크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자세하게 이제 캐스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뭐 이게 퍼스트 필이냐 세컨 필이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이제 이게 어떤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으로 만들어진 건지를 조금 확인할. 얼마 전에 보면 탐듀도 또 같은 쉐리인데 유로피안 캐스크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캐스크 둘 다 쉐리지만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비교해 드셔보시면 이제 캐스크의 차이를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다음에는 우리가 이 캐스크뿐만 아니라 라벨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라벨을 보고 이제 이게 어떤 위스키인지를 짐작하는 그런 걸 한번. 네, 그 재밌긴 해요. 왜냐면 이 라벨은 사실 되게 교묘하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쓱 가리는데, 이제 그 보여주고 싶은 거는 보되 안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오늘은 캐스크였습니다. 쭉쭉 잘 자랍니다. 한 300년 정도 자라면은 이제 딱 적기가 돼요. 그럼 딱 벌목을 하는데 300년이요? 250년에서 300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신 거예요. 25년, 30년도 아니고 300년? 70년 아니야? 70년?